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7,159달러, 이더리움 3,373달러. 비트코인 형님은 200일 이평선을 맞고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조정의 시작인지 하락의 시작인지는 이제 보며 대응해야겠죠. 많은 분들은 늘 화가 많습니다. 댓글만 봐도 그런 것들이 시장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죠. 현재 시장엔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들 중 하나이고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이 아닌 비난은 좀 아쉽네요. 저희는 이번 매매 역시 토탈 마켓캡에 근거를 두고 잡았고 3월 20일 저희 마켓캡 차트상 1.8 넘고 리테스트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현물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최대 2.14까지 올라갔네요. 항상 모든 실시간 시그널은 텔레그램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14 부근까지 TP에 맞춰 수익 실현을 하였고 아마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면 최소 현물 30% 이상의 수익은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수익 중 일부분은 출금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마켓캡상 상승 추세 고각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들고 있는 현물 40% 정도는 저 각을 깨는 순간 현금화를 할 생각이며 나머지는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하락장은 올 겁니다. 야, 하락장이 온다는데 아직도 왜 이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보는 하락은 18년 박상기에 난 20년 코로나빔, 21년 부처빔과 같이 단박에 내리는 하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사이클상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지루한 횡보 및 하락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반등도 있을 거고요. 그 반등 역시 이번처럼 현명하게 먹으면 됩니다. 오늘의 공포탐욕 지수는 55, 여전히 그리드입니다. 오늘도 뉴스와 함께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유독 차트가 잘 맞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티스트들이 존재하죠. 개인의 생각이 들어간 추세선과 그에 맞는 매매를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그 사람의 차트를 보고 이해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차트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참 쉬웠겠지만 우리는 여러 경제 상황도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FOMC 회의를 기다리며 바이든, 파월, 옐런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국제 정세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의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자, 미 국채의 2년물, 10년물 수익률이 2년 만에 역전하였고 경기 후퇴의 신호탄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경제적 침체기를 나타내는 한 지표가 될까요?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 후 비트코인의 가격과 10년 후 비트코인의 가격 무엇이 더 높을까요? 은행의 2년을 예치시킨 이자율과 10년을 예치시킨 이자율 중 어떤 것이 더 이자가 높을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0년 후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10년 동안 예치한 금액이 더 높을 겁니다. 왜냐고요? 비트코인은 한정 자산이고 이자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수치이니까요. 하지만 위의 기사 내용은 후자에 대한 수익률이 더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자는 오히려 수익률이 반대로 오르는 상황이죠.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단순히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월가 및 큰 금액을 움직이는 흔히 이야기하는 월가의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우는 이런 금액들은 사실 꽤나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들은 쉽사리 자산을 이동시키지 않죠. 하지만 큰 금액이 단기에 경제 불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0년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겠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과거 수익률을 유지하지 못한 채 수익률이 내려가 버린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당장 2년의 수익률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10년 수익률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비게 되고 2년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결과론적으로 큰 스마트 머니들이 장기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인 하락 그리고 경제 위기를 본다는 뜻이죠.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시기는 크게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리만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간 뒤에는 1년 정도 내외로 경제 위기가 크게 왔었습니다. 물론 이 경제 위기 불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
미국 및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긴축을 강하게 시작할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높은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무엇이든 좋은 상황은 아니죠. 더불어 금리 인상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경제 지표 및 상황은 안 좋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한 국제 정세, 5차 협상안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러시아를 어떻게 믿습니까? 단순히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하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 보세요. 내가 물린 코인의 회복률도 중요하지만 그에 가려져 나머지 것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월 30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인가요? 항상 하락 끝엔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 내림이 어디서 멈출지 상황을 쭉 지켜봐야겠지만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의 하락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이야기 드린 시황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제 48,200달러 부근에 200일 선과 저항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날짜로 8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제와 어제의 고점은 일봉상 위의 3가지 저항 부근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돌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무조건 오른다, 상승한다, 언젠간 상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무한 롱충이 그게 가장 쉽고 저희도 욕 안 먹죠. 다만 떨어질 시기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매우 불편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생존기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바도 있지만 저희도 이 시장의 투자자입니다. 시황을 매일 보며 매일 나의 일기장 같이 투자의 기록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투명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하락이 약 한 달간 진행된다면 36,500달러에서 37,000달러 부근까지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단의 초록색 지지선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지선은 단기적인 지지선일 뿐,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락하여 해당 지지선에 닿는다면 횡보 후 하단의 초록색 지지선은 깨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며 매일같이 지켜보자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의 저항대와 비슷하게 이더리움 역시 차트상 저항대를 맞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주황색 저항선이 저항의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200일선의 저항을 맞았습니다. 이대로 조정을 받는다면 하단의 지지선인 23,910달러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비트코인이 36,500달러에서 37,000달러 사이에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시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8연속 일봉 양봉이 나온 상황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상승장에 보여주는 움직임이었죠. 다만 과거 비트코인이 보여주었던 도미넌스와 거래량 등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새로운 신고점을 위한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8연속 이후 첫 음봉입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잘 지켜봅시다. 오늘도 한 분이라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소나기를 피하고 이쁘게 농사 잘 짓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